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다이어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은 최근 몇 달 동안 토트넘의 수비수 에릭 다이어와 여러 차례 연결되었지만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소문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에릭 다이어를 영입 후보 명단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투헬이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수비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키 반데 벤과 로메로의 부상과 출전 정지로 인해 최근에야 주어진 경기 시간을 가진 29살의 다이어는 새해 런던을 떠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새로운 수비수 영입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29세의 다이어는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분데스리가 거물들의 영입 리스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에 이적할 수도 있지만 앙헬 감독이 또 다른 수비수를 잃을 의향이 있는지는 반대 벤의 부상 회복 경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스포르팅 리스본의 스타는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고 여름에 자유 이적 시장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데일리 미러에 따르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1월에 다이어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미키 반데 벤의 부상과 상관없이 1월에 에릭 다이어를 팔고 싶어하며 그를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더 나은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할 때에도 유연한 플레이로 탄탄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에게 효율적으로 지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해리 케인의 오랜 친구인 다이어는 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디렉터인 프라운트는 사네와 데이비스의 계약에 관해 빌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팀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사내 측과 아직 어떤 대화도 없었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FC 바이에른에서 데이비스와 잔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하길 바라며 가능한 한 장기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두 선수의 현재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입니다. 토마스는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는 11살에 클럽에 입단하여 모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이에른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좋은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의 에이전트인 네달 후세는 최근 스페인에서 데이비스가 바이에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레알 마드리드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현재 데이비스는 바이에른 뮌헨에 있으며 그곳이 그의 초점입니다. 주앙 파리냐는 여름에 뮌헨의 선수가 될 뻔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미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고 클럽 구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풀럼이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이적은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저와 제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바이에른의 관심은 저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래가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28살이지만 여전히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습니다. 최근 로마노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2024년 2월 9일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네스토리 이랑쿤다는 바이에른과 장기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스토리는 매우 빠른 윙어로 드리블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골을 넣는 추진력이 강점입니다. 우리는 그의 잠재력을 확신하며 그가 우리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럽 최고의 가치. 김민재는 바이에른의 비밀 플레이메이커다. 바이에른은 지난 여름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떠난 수비진의 공백을 김민재 영입으로 보완했습니다. 김민재는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고 센터백으로서 빛을 발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에른의 비밀 플레이메이커로 성장했습니다. 김민재는 최근 하이텐하임과의 경기에서 잘못된 패스로 2대2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여름에 영입한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믿을 수 있는 수비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7세의 김민재는 태클에 매우 강하고 뮌헨의 수비에 안정감을 더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패스를 구사하는 킴. 수비 능력 외에도 김민재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몇 번이고 빛을 발합니다. 긴 대각선 패스로 유명하진 않지만 수비에서 정확한 패스를 통해 빌드업 플레이를 펼치기도 합니다.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며
빌드업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후스코어드의 데이터 전문가들도 김민재가 얼마나 플레이메이커인지를 밝혀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이미 430번의 프로그레시브 패스를 시도했는데 이는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프로그레시브 패스는 공을 상대 골대에 훨씬 더 가까이 가져가는 패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센터백은 아직 직접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수긍하는 팬과 적지만 부정적으로 김민재를 보는 팬으로 나뉘었습니다. 제 인상은 확실히 다릅니다. 수비진 전체가 자주 바뀌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떨어집니다. 그가 데이비스와 자주 플레이하는 것은 단순히 둘 다 왼쪽에서 뛰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이미 여러 차례 넓고 수직적인 패스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가 때때로 오버플레이 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가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FCB에서든 NCB에서든요. 에르난데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부상에 거의 걸리지 않는 선수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데리 흐트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두 선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데리 흐트에게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주전이 될 것입니다. 우파는 올해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담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선수 모두 항상 필요합니다. 특히 주간에 60분이나 70분 후 쉬고 나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흐만이 어떻게 뛰는지 봅시다. 안타깝게도 부흐만은 영구 부상을 당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우 침착하고 태클도 잘하고요. 하지만 호펜하임전처럼 머리카락이 쭈뼛 서게 만드는 패스 실수는 지금까지 그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르브리켄에서도 크레치이에게 잘못된 패스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이미 시즌 초반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골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초기 어려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롬 보아탱도 첫 시즌에 레드카드로 빛을 발했고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브라보. 정말 웃음이 절로 나요. 김민재는 기껏해야 4m 크로스와 필드 패스로 악명이 높습니다. 물론 그는 85%의 시간 동안 선수에게 패스를 전달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죠. 빌드업 플레이에 관해서는 모든 BL 골키퍼가 작은 괴물 김민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키미이가 크로스나 패스를 수직으로 훨씬 더 자주 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하게 플레이하는 우파가 나쁜 패스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즉시 여기 유치원 전문가들과 함께 판매 후보가 됩니다. 저는 거의 모든 바이에른 경기를 보고 있고 김민재가 중앙으로 곧장 연결한 좋은 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센터백은 후방에서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치명적인 패스 실수를 제외하면 그는 실제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르난데스가 거의 같은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김민재에겐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연봉도 확실히 더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의 존재감은 이미 에르난데스만큼이나 빈번하게 느껴집니다. 김민재가 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김민재도 때때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김민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김민재는 수비가 매우 강합니다. 그는 빠르고 신체적으로 매우 공격적이며 짧은 세이프티 패스가 끝나면 항상 자신의 위치로 곧장 달려가서 즉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득점 기회를 아주 일찍 맞고 더 명확합니다. 공과 접촉하는 횟수는 많지만 플레이를 구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앞으로 데리 흐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과하게 플레이하고 때때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확실히 바뀔 것이고 그는 곰처럼 강해질 것입니다. 결론 김민재는 훌륭하고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플레이메이커도 아니고 골을 위협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프로그레시브 패스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의 프로그레시브 패스는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핵심 임무는 수비이며 강점 외에도 집중력 부족을 반복적으로 보여 골을 실점할 수 있습니다.
데리우트가 과체중으로 인해 계속 결장하거나 벤치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김민재도 무리하지 않아서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